S&P 500 나스닥 연일 사상 최고치. 그런데 왜 내 계좌 종목들은 파란불일까요? 지금 시장은 모두가 웃는 파티장이 아니라 소수의 포식자가 독식하는 기괴한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모든 업종이 함께 올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직 AI라는 키워드 하나에만 돈이 미친 듯이 쏠리고 있죠.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 늘고 있다는 건 시장의 기초 체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 MS, 그리고 아마존 이 세 종목이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실적에서 삐끗하면 시장 전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죠. 이건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 부종일지도 모릅니다. 영리한 큰손들은 이미 차익 실현을 고민하며 현실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해소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이탈을 보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들이 AI 수익화 증명에 실패한다면 우리 돈은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와 안전한 대피소, 자세한 내용에서 공개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파티장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내 계좌의 종목들은 왜 조용한 걸까요? 지금 시장은 모두가 함께 웃는 강세장이 아닙니다. 소수의 포식자가 독식하는 기괴한 구조로 변하고 있죠. 오늘 화려한 지수 뒤에 숨겨진 돈의 이동 경로와 곧 들이닥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그야말로 황금기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경제 뉴스 때마다 AI 랠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죠. 숫자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정작 내 종목은 힘을 못 쓰거나 오히려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의 돈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과거의 강세장은 모든 업종이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반도체가 끌면 자동차가 밀고 소비재가 뒤를 받치는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의 모든 자금이 전체 상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AI라는 하나의 키워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극소수의 종목으로만 무섭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날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건 시장의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뉴스는 연일 AI 랠리 지속을 외치며 낙관론을 퍼붓지만 시장의 수급을 뜯어보면 이미 일부 종목들은 고점에서 밀려나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거대한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셈이죠. 대중들이 신고가 환호성에 취해 있을 때 예리한 투자자들은 이 쏠림이 주는 경고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함의 실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통계적 위기감이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수를 지탱하는 그 소수의 기업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 무거운 시장을 혼자 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미국 주식 시장이 좋다고 말할 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지수가 1% 오를 때 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나머지 수백 개의 기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덩치 큰 상위 몇 개 기업이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집중화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자금의 흐름이 시장 전체로 퍼지지 않고 소수 기업으로만 집중되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지수 상승은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지수 상승이 곧 평균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수익을 보겠지만 개별 종목을 들고 있다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한 곳으로만 몰리니 나머지 종목들은 유동성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화끈한 상승을 보여주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실패 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중 하나라도 실적이나 전망에서 삐끗하는 순간 지수 전체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죠. 시장은 지금 이 소수 기업들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올라타 있습니다. 소수의 우량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호일 수 있지만 소수만이 오르는 시장은 결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편중된 상승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정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최근 시장을 보면 아주 묘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기업들이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예전처럼 시원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왜 좋은 뉴스에도 시장은 흔들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돈의 흐름이 기대의 단계에서 현실 검증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투자 비용을 들여서 언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질문이죠.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이제는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리한 큰손들은 이미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재가 발표될 때 오히려 물량을 넘기는 뉴스에 파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부 기술주들의 급변동은 시장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호재에는 덤덤한 모습은 전형적인 고점 징후 중 하나입니다. 자금은 이제 무조건적인 매수가 아니라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열광의 온도가 식고 이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조용히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이탈을 보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냉정하게 데이터를 뜯어보면 지금은 집중의 시대입니다. AI 열풍으로 인해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세요. 대부분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빌리는 데 쓰입니다. 즉, 전체 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쓰여야 할 돈까지 끌어다가 특정 기술 분야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수 효과가 사라진 성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전 산업군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되고 돈이 돌았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아직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AI 인프라라는 블랙홀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AI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통적인 제조, 서비스, 유통 분야는 오히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AI 산업만 비대해지고 나머지 산업은 왜소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경제 생태계라기보다는 특정 세포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현상과 닮아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선택지가 극도로 좁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AI만 성장하는 구조. 이 위험한 구조를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시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는 상승 종목 비율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 얼마나 많은 종목이 함께 동참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는 우려스러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는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작 상승 종목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주가 지수를 하드캐리하는 동안 대다수의 중소형주나 소외주는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흐름이 극도로 좁아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폭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상승 장세의 후반부 패턴입니다. 축제가 끝나기 직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끼리 판을 키우는 모습이죠. 집중도가 강화될수록 시장의 유동성은 겉으로 보기에 풍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목들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이 종목들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이를 받아줄 만한 다른 섹터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급격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가 골마가는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승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못하고 한 곳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소진되는 순간 반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고가 랠리는 어쩌면 튼튼한 근육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 부종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가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상승을 지탱하는 기반 자체가 너무나도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AI는 분명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AI는 성장 엔진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법을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AI 관련 기업들에 쏟아지는 막대한 자본과 기대치를 보세요. 기업들이 너도나도 AI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그 투자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회수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돈의 흐름은 철저하게 기대에 기반하여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적보다 미래의 꿈이 가격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자산 가격 형성 구조입니다. 물론 꿈이 현실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현실이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AI 설비 투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모델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면 결국 기업들의 재무 구조에 부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버블은 항상 가장 매혹적인 논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번엔 다르다. AI는 실체가 있다는 말들이 시장을 지배하죠. 하지만 돈의 생리는 냉정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조급해진 자금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감의 깊이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 다음 단계의 성장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인가의 기로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금리와 유가, 그리고 AI의 수익성입니다. 먼저 금리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는 것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에 하락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오히려 긴축의 고삐를 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금리와 물가가 이 유동성을 옥죄기 시작하면 상승 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시장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와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상승은 유동성이 만들었지만 하락은 금리와 비용이 주도할 것입니다. AI에 대한 과열된 기대가 현실적인 매크로 환경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림길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지금의 신고가 행진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다음 또는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되는지, 금리의 방향타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다가올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들이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지가 향후 시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실전 대응을 위한 인사이트를 살펴보면 우선 AI 산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종목의 추세 붕괴 여부가 시장 전체의 심리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수익화를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패권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반도체 ETF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매일 체크해야 할 지표로는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짓는 CPI와 PCE 인플레이션 수치, 그리고 기술주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시즌에는 단순한 실적 수치보다 미래 수익 모델에 대한 기업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가이던스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현재 AI 쏠림 현상의 단기 추세는 여전히 강하므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활용하되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며, 실적 발표에서 작은 실망감만으로도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전후로는 무리한 베팅을 삼가며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단순한 강세장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격렬하게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남들이 신고가에 환호할 때 여러분은 그 이면의 차가운 데이터와 자금의 이동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뉴스원샷은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통찰이 됩니다.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